고분자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스텝 포리메리제이션 중에서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의 그 키네틱스를 유도를 했고요. 일단은 그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의 키네틱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셀프 촉매를 이용한 이제 셀프 캐탈라이즈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의 키네틱스 유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촉매를 사용한 키네틱스의 유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셀프 캐탈라이즈드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의 키네틱스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거 저하고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요? 일단은 그 에스테리피케이션은 다이카복실릭 애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올의 화학 반응으로 이제 폴리에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촉매 HA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 속도를 구하는 거는요. 바로 요 카복실릭 애시드의 농도가 이제 변하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체적인 이제 중합 속도 레이트는 마이너스 dt분의 dCOH, 즉 시간에 따른 카복실릭 애시드의 농도, 요게 바로 이제 레이트로 표현되고요. 그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이제 소비가 되는 그 레이트는 컨스턴트 곱하기 그 다음에 COH의 농도, 그 다음에 OH의 농도, 그 다음에 이제 AH의 농도. 요건 이제 바로 이제 촉매가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셀프 캐탈라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카복실릭 애시드 자체가 이제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서 요 AH 대신에 요게 바로 이제 COH로 이제 바꿔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트 익스프레션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레이트는 마이너스 dt분의 dCOH는 컨스턴트 곱하기 COH의 농도의 스퀘어, 그 다음에 이제 OH의 농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편 그 다이카복실릭 애시드와 다이올의 농도가 동일하다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남녀 손잡기 게임에서 남자의 그 숫자와 여자의 숫자가 동일할 경우에서는 요 COH의 농도하고 OH의 농도를 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셀프 캐탈라이즈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의 레이트는 바로 마이너스 dt분의 dCOH,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컨스턴트에다가 COH의 농도의 3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셀프 캐탈라이즈 포리메이제이션에 있어서의 레이트 익스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COH를 이제 모노모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dt분의 마이너스 dm은 km의 3승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m을 요쪽으로 넘기고 dt를 요쪽으로 넘겨서 양쪽을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익스프레션이 나옵니다. 요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시간과 요 모노모의 농도에 관련된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간에서의 그 모노모의 농도는 초기의 그 모노모의 농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1-P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P는 이제 그 반응의 진척도 또는 이제 컨버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녀 그 손잡기 게임에서는 이제 10% 손을 잡아라, 20%, 30% 손을 잡아라. 그때의 그 P에 해당되는 겁니다. 프로버빌리티라고 볼 수도 있고요. M은 M0 곱하기 1-P고요. 요거를 앞에 식하고 이제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P와 T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증가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익스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표시한 거가 바로 수평균 중합도라는 거는 바로 1-P분의 1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요 식하고 앞에 식하고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셀프 캐탈라이즈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의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중압도에 관련된 익스프레션 요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셀프 캐탈라이즈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그 캐탈라이즈 중에서도 외부에서 촉매를 넣어주는 그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레이트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DT분의 DCOH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컨스턴트 곱하기 COH의 농도, 그 다음에 이제 OH의 농도,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투입되는 요 산촉매의 농도, 요거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만들 때는 외부에서 임의적으로 촉매를 넣어줄 수도 있고, 촉매를 넣어주지 않고도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그 키네틱스는 그 외부에서 촉매를 넣어주지 않는 셀프 캐탈라이즈드 리액션에 있어서의 키네틱스고요. 오늘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촉매를 넣어주는, 즉 외부 촉매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의 키네틱스를 유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그 전체적으로 이제 COH, OH, 그 다음에 AH가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레이트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외부에서 촉매를 넣어주기 때문에 요 AH의 농도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 즉 컨스턴트란 의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K도 레이트 컨스턴트도 컨스턴트, 요것도 컨스턴트, 요것도 컨스턴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이제 K 프라임 COH, 그 다음에 OH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의 그 어썸션, 가정과 마찬가지로 요 시스템에서 그 존재하는 다이카복실릭 애시드와 다이올의 농도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COH와 OH는 이제 이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COH를 M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레이트라는 거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DT분의 DL 이꼴 K 프라임 M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외부 촉매에 의해서 카탈라이즈 되어 있는 그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의 레이트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참고로 앞에 그 셀프하고 비교하면 셀프에서는 이제 레이트가 이제 K의 M의 3승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셀프는 여기에 3승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2승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이트 익스프레션을 갖고요. 그 다음에 DT는 이제 우변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M 스퀘어는 이제 좌변으로 넘기고 양쪽을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임 제로일 때는 이제 농도가 M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T일 때의 농도는 M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익스프레션을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이제 시간에 따른 모노모의 이제 농도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요 M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시간에서의 그 모노모의 농도는 초기 농도 M0 곱하기 1-P로 표시가 되고요. 예,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요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T와 P. 그러니까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진척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요 T와 P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요 익스프레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평균 중압도 X에는 1-P분의 1로 표시가 돼갖고 요식하고 컴바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요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촉매를 사용한 폴리에스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평균 중압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바로 요식에 의해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식에 따르면은 이제 수평균 중압도는 시간에 대해서 1차 함수 형태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X축을 T로 놓고 그 다음에 Y축을 수평균 중압도로 할 경우에서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분자량의 증가 속도 또는 중압도의 증가 속도는 1차 함수로 증가하는 그걸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셀프 촉매와 외부 촉매의 키네틱스를 비교해 보면은 외부 촉매를 사용한 경우가 훨씬 주어진 시간에 고분자량이 형성되는 그걸 보여주는 이제 키네틱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